굿이브닝!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자, 오늘은 아스날과 리버풀의 리그 30라운드 경기가 리버풀의 안방인 안필드에서 펼쳐졌는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2대2 무승부로 양팀이 승점을 주고받으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경기를 평가해보자면 전반 40분까지는 아스날이 주도하는 그림, 그 후 60분은 리버풀이 주도하는 흐름에서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각 팀이 서로 주도하는 흐름 가운데서 어떠한 경기에 포인트가 있었는지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생각보다 쉽게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우측 사이드에서 사카가 평소에 자주 보여주던 사이드로 넓게 벌려서 있다가 안쪽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동선을 통해서 로버트슨을 속이고, 이후 웨데고로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던 것이 반다이크의 발을 맞고 운이 좋게도 마르티넬리의 발밑으로 볼이 이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마르티넬리가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밀고 들어가서 발끝으로 선제골을 가져갔습니다. 이 선제골이 나온 이후에는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실제로 기대 위협 수치만 봐도 아스날이 마르티넬리의 좋은 크로스를 통해서 제수스의 추가골을 넣은 이후로 전반 40분까지 굉장히 정돈된 경기 양상에서 아스날이 경기를 잘 주도하고 조립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스날과 리버풀이 모두 인버티드 풀백을 기용하면서 마치 데칼코마니 마냥 비슷한 모습을 좌우 반전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좌측 풀백인 진첸코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좌측 센터백인 마갈량이스가 살라를 전담 마크하면서 넓게 펼쳐진 좌측 사이드의 커버 임무를 맡았다면, 리버풀은 우측 풀백인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우측 센터백인 코나테가 우측 사이드의 커버 임무를 맡았습니다. 각자가 후방의 숫자를 하나를 줄이고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보다 이러한 형태의 변형 전술에 익숙한 아스날이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전반에는 잘 가져갔던 것입니다. 리버풀도 물론 파비뉴의 로빙 패스를 이어받아서 로버트슨이 좋은 슈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스날이 리버풀의 압박 구조를 잘 풀어나오고 좋은 찬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이 주도하는 흐름을 뒤바꾼 건 41분경에 나온 살라의 추격골이 기점이었습니다. 이 골을 언급하기 전에 자카와 아놀드 간의 신경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오늘 경기에서 폴 티언이 주심은 정말 일관되게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을 계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는 반칙이나 경합 상황에서는 끊거나 경고를 주면서도, 코나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위험한 경합 상황을 보였는데도 반칙을 주거나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록상으로도 코나테는 풀타임 동안 반칙 단 1회만 기록했을 뿐이고 경고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한 반칙만 여러 건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카가 반칙이 제대로 불리지 않자 아놀드를 향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아놀드도 이에 대응해서 같이 신경전을 벌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아스날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이 다소 흐트러진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커티스 존스에게 패스를 준 이후로 직선적인 오버래핑을 들어가는 조타를 커버하지 못하고 크로스에 이은 실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2대0으로 안정적으로 리드하던 상황에서 2대2를 만들고 전반을 맞춰버린 건 리버풀로 하여금 할만하다는 느낌을 주게 하였는데요. 또한 자카와 아날드 간의 신경전 이후 추가골이 나오면서 안필드에 있었던 관중들은 기세를 타고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리버풀임에도 불구하고 안필드에서만큼은 맨시티를 잡아내고 맨유에게는 대참사를 안겨주는 등 홈에서의 기세는 여전한데, 후반전은 완전히 이 기세를 되찾은 리버풀의 맹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에 들어서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전진하는 리버풀의 선수들과는 달리 상대의 전진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아스날은 램스데일의 미친 선방을 바탕으로 1점차 리드를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형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PK까지 내주었지만 살라가 실축을 하면서 아스날은 운 좋은 리드를 이어나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뒤바뀌게 된 건 리버풀이 파비뉴를 빼고 피르미누를 투입하고 아스날이 웨데고를 빼고 키비오를 투입했던 것에 기인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팀과의 경기에서 리드 시에 후방 숫자를 늘리면서 잠그기 전략을 택했던 아르텐타의 선택이 후방 숫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피르미누의 헤더를 막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살리바와 마갈량의 수비 라인이 건재한 가운데서 홀딩이 들어가면서 더 단단하게 잠그는 형태였다면, 이번에 교체로 들어간 것은 팀적인 호흡을 많이 맞춰보지 않았던 키비오르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러한 큰 무대, 압도적인 안필드의 경기 분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결국 다소 무리수가 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티어니의 교체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점을 딸 수 있었던 경기에서 아스날은 결국 1점만을 가져오면서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은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경기를 덜 한 상황에서 맨시티와의 승점 차가 6점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덜 치른 한 경기를 이기면 단 3점 차가 됩니다. 더군다나 서로 간의 맞대결이 그것도 맨시티의 홈인 에티하드에서 열리고 아스날과 맨시티의 상성이 최근 몇 년간 최악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경기를 비기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놀라운 미라클런을 보여준 아스날이 막바지 8경기를 남겨두고 최악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필드 원정이 힘들 것이란 건 누구나 알았고 사실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긴 했지만 2대0으로 리드하다가 2대2로 무승부를 따라잡힌 것이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선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아스날이 맨시티에 비해 일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명백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챔피언스 리그와 FA컵까지 같이 병행하는 맨시티의 경기 일정이 더 빡빡하다는 것인데 리그 운영에 있어서는 전 세계 감독들 중에서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과르디올라가 감독인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를 잘 헤쳐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남은 8경기에서 기적처럼 승점을 잘 쌓아서 맨시티에게 역전을 당하지 않고 우승 레이스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지금까지 구디브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